그래서 이번 시간의 3장은 생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물이 마치 현화 식물이 모든 식물을 대표하는 양 하고 있지만, 물론 진화의 정점에 있는 식물이니까 그렇 못하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겠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 역시 골자만, 큰 그림을 보고서 큰 줄기를,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왜 알아야 되느냐만 알고 넘어가면 그것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암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동물의 유성생식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식물에 있어서 좀 특별한, 유성생식 과정에서 식물에 있어서 좀 특별한 것이 이런 일종의 용어들이는 거지. 유성생식은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무엇을, 이게 중요한 요것을 수반을 해야 되잖아요. 감수분열. 감수분열이 뭐예요? 너무 무시하나? 감수분열이 뭐야? 왜 감수분열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원래 하던 대로 하지, 기존의 체세포 분열. 갑자기 하다가 생식세포 만들려고 지금 생식을 해야 되겠다. 정자나 난자 만들 때는 왜 이상한 새로운 방식의 감수분열을 해야 되는 거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왜? 감수분열 왜 중요한가, 생식에? 유전적 다양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왜 감수분열하는데 유전적 다양성이 나오지? 짝짓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유전적 다양성. 그렇다면 맞는 얘기지. 맞아요. 감수분열의 중요한 얘기는 그러지 않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런.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해. 내가 하던 대로. 그래서 정자를 만들었어. 그럼 저쪽에서도 네가 하던 대로 난자를 만들었어. 합치면 이제 뭐가 돼? 4배체가 되어버리잖아. 그럼 큰일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수분열 중요하다. 반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 다만 그것으로 족한가? 라고 물었을 때, 감수분열 이대로 좋은가? 라고 누군가가 물었다. 그러니까 감수분열이 뭐예요? 반으로 딱 줄이면 되는 거지. 쪽수만 반으로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대로 좀 문제점은 없나?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그냥 원래 있었어. 내가 2배체야. 줄 서봐. 그 중에 딱 반만 나와. 이게 내가 만드는 생식세포요. 끝? 되는 겁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까? 무슨 문제점? 그냥 있는데 내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23개만 꼽아. 그게 감수분열이야. 23개만 나와. 그리고 이제 넌 이제 정자야. 너는 난자야. 이게 감수분열이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확률상 내가 이렇게 했을 때 1번 염색체가 2개 들어갈 확률, 그 다음에 5번 염색체가 하나도 없을 확률 꽤 많겠지. 그러면 이건 완전 재앙이지. 이걸 어떻게 방지할까? 응? 그러니까 감수분열이 반으로 줄이는 거는 맞는데, 반으로 줄이면서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감수분열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반으로 줄이되 절대로 전체적인 나의 유전체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반으로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지? 응? 이가 염색체인데, 이가 염색체가 바로 그 2배체 아니에요? 2배체. 그걸 반수체로 줄이는 거지. 그걸 어떻게 수행하는 얘기죠? 방추사 필요 없이도, 일단 방추사는 서로 복제한 애들 띄어내는 거니까, 없이도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싹 지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만나게 해야 돼, 이거. 미팅을 시켜야 되고. 댄스를 하자면은 그냥 체세포 분열은 그냥 헛슬 추는 거야, 헛슬. 그럼 쭉 일련은 나와서 그냥 막 추다가
자, 종치면 그냥 쑥 반으로 딱 떨어지면 끝이야. 헛슬. 근데 감수분열은 뭐? 볼룸 댄스를 줘야 되는 거야. 왈츠를 주거나 볼룸 댄스를 줘서 파트너 서로 딱 만나야 돼. 꼭. 왜? 그래야 서로 서로 각자 딴 방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감수분열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상동염색체끼리 만나야 되는 거. 그래서 상동염색체끼리 딱 만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상동염색체끼리 서로 만나고 해서 너는 그 방으로 가고 나는 저 방으로 간다는 걸 서로 확실해서 서로 각 방으로 헤어지는 걸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숫자야 뭐 그다음 줄이지 뭐.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일반 생물학 1에서 강조를 해야 됐을 거라면 그것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감수분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정자 또는 난자 만들면 끝이잖아. 이따가 수정하면 끝이잖아. 근데 이제 식물의 생식은 감수분열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럼 식물에서 꽃가루라든가 무슨 암술이 거기 있는 각자의 반수 세포가 만들어야 되죠. 그걸로 끝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냐 이거지 이제. 이거 포자는 뭐고? 체세포 분열이 왜 또 와 여기? 네가 뭔데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야 지금? 감수 분열을 했으면 이 포자는 포자의 이 염색체는 뭡니까 이거? 이배체예요, 반수체? 반수체잖아 지금. 반수체 주제에 웬 체세포 분열을 또 해 네가? 우리의 입장에서 동물의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할 얘기잖아. 이미 감수 분열을 해서 반수체를 만들어냈어. 정자 또는 난자 만들어. 그럼 정자가 갑자기 마구 체세포 분열을 또 해가지고 분리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기? 아니야. 그냥 끝이야 그걸로. 난자는 마찬가지고. 다만 분화를 할 뿐이지. 분화를. 이렇게. 식물은 극에 달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1강에서 세대 교본이라는 얘기로 이제 식물에서만 특히 나오는 요 반수체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 갖고 다세포를 만들어내. 반수체가 뭐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다세포를 쫙 뭔가 구조가 기관이 만들어졌으니까 저거 무슨 이배체인가 보다 하고. 근데 알고 보면 난 반수체야. 몰랐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여기서 때가 되면 나중에 가서 실제로 이 생식에 이 뭐라 그러지? 수정에 필요한 그 정자세포 또는 난자세포를 나중에 만든다는 게 이게 그래서 포자라는 게 특별하게 나온다라는 포자. 체세포 분열을 하기 위한 어떤 기관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대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식물의 경우는 동물과는 다르게 동물은 당연히 이배체 기간 동안에 이 수를 분리잖아요. 다세포를 쭉 분리잖아. 반수체 기간으로 왔어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를 분리는 스테이지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배우체라고 하는 거. 배우체는 이제 다세포 개체거든. 그러면서도 반수체. 그러다가 여기서 적당한 시기에 정자, 난자를 짱 하고 만들어. 이 전체가 전부 다 반수체이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식물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비교를 하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동물은 아예 이 반수체 시기에는 그런 게 없어. 단세포로 이렇게 있는. 식물은 이게 반반이야. 또 반수체, 이배체가 둘 다 똑같이 공이 이 다세포 기간이 존재를 한단 말이야.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뭘까? 정반대야. 곰팡이 같은 애들. 오히려 반수체 기간에 다세포를 막 만들어냈다가 이배체가 되면 떨랑 단세포로 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의 차별화가 또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그런데 보면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하등식물, 하등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옛날에 훨씬 더 오래 전에 태어났었던 식물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끼나 고사리 같은 이런 식물은 훨씬 기간적으로 반수체 스테이지가 훨씬 길었던 반면에 점점 더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더 각성을 하고 이배체로 생활하는 이 기간과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진화의 트렌드를 식물도 보이고 있다. 뭐 그런 거, 그걸로 꽃 명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좀 복잡해요. 식물하는 나로서도 짜증나게 복잡해서 맨날 외워도 또 까먹고 외워도 또 까먹고 외워도 또 까먹고 하는 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심피수술. 옛날에 이 심피라는 것을 암술로 그냥 알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서 그거를 이제 심피로 불러주세요라고 바꿨다는 건데, 꽃이라는 기관을, 속시심으로 꽃이라는 기관을 보면 제 안쪽에 정중앙에 있는 소위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암술이라고 알고 있던 요 심피라고 하는 요 기관, 그 바깥쪽으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수술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암수가 있으면서 바깥쪽으로 꽃잎을 받쳐주는 녹색의 꽃받침, 이것이 꽃의 기본 구조인데, 페랄, 세팔 해가지고 이 그림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을걸 아마? 그냥 열받아서 잠깐 넣은 그림인데, 왜냐하면 요 심피라고 하는 요것을 책에 잘못 나와 있는 거 가지고서 괜히 또 발끈해가지고서 정확하게 한답시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심피라고 하는 것이 요것을 전부 다 합한 것을 심피라는 거죠. 암술 전체를 옛날에. 그래서 심피에는 암술머리라고 하는 스티그마, 그 다음에 무슨 기린의 목처럼 우아하게 생긴 요거를 스타일이라고 하고, 드디어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 프레시한 그 과일에 해당하는 요 씨방, 오바리라고 하는 씨방과 그 속에 제대로 진짜 들어있는 씨라고 하는 미씨라고 하는 오뷸울, 요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이고, 수술의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앤서라고 하는 꽃밥이라고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길게 대롱대롱 그 꽃밥을 이제 지탱해주는 필라멘트, 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 수술에서 꽃가루를 만들 때 꽃가루의 정체가 뭐냐라는 걸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그 꽃가루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아까 얘기한 앤서라고 하는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꽃밥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작은 조직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감수분열에 의해서 여기서 꽃밥이라고 하는 요 앤서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드디어 반수체 세포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꽃가루냐? 아니다는 거지. 그럼 그 감수분열에 의해서 처음에 아까 포자라고 있었잖아요. 그 포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포자라고 하는, 그 포자라는 세포는 체세포 분열을 또 하는 세포잖아. 여기서 이제 꽃가루를 나중에 체세포 분열을 해서 만들어낼 것이에요. 이미 반수체는 만들어진 것이고, 포자가 된 순간 꽃가루를 만들어내는 요쪽 소포자를, 수술해서 만들어내는 포자를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스포라고 해서 소포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소포자가 체세포 분열을 하죠. 각 하나하나에 각 소포자가 두 개로,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하면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 그래서 일종의 그것이 이제 꽃가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꽃가루 안에는 사실 두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가루 하면은 그냥 하는데, 꽃가루를 자세히 들여보면 그 안에는 서로 전혀 다른 기능과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 하나는 나중에 꽃가루가 제대로 된 진짜 꽃가루에 있는 그 정자세포 역할을 하는 그 꽃가루를 나를 지그시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하는 그 기를 내주는 이 꽃가루관으로 이제 나중에 분할을 하게 되는, 요즘 반달 모양으로 생긴 세포가 나중에 그 일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주인공이네? 이건 둘 다 지금 반수체 세포예요, 그죠? 내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가면 나 혼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잠깐만 한 번만 더 분열해. 최세포 분열을 또 한 번 더 해. 그럼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둘이 같이 들어가. 손 붙잡고. 이게 좀 식물의 이 수정의 조금 특이한 점. 만약에 모르셨다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식물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1척 다부제, 1척 다부제잖아요. 1척 2부제. 둘이 같이 들어가서 둘이 다 같이 지금 막 수정을 하려고 동물처럼 정자가 절대 하나의 정자만 하나의 난자와 수정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한 번만 수정이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차단시키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다 가서 수정을 하는데 물론 들어가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정자 세포가 둘 다 수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개 다 같이 수정에 참여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되겠어요? 중복수정이라고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식물의 중복수정을 하는데 이중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곧 보게 될 거예요. 꽃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술과 암술이 같이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의 꽃들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완전하라고 하는데 어떤 꽃은 한 식물 안에서도 꽃이 암수꽃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르게 이런 것을 이제 불완전화인데 불완전화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암꽃과 수꽃이 한 식물 안에 있으면은 암수 한 그룹 모노이시어스 대표적인 식물이 옥수수. 옥수수 딱 보면 암꽃과 수꽃이 같이 둘 다 한 식물에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시켜주려면 수꽃에서 암꽃으로 수분을 이렇게 시켜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게 훨씬 더 심화가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암나무, 순나무가 다 따로 있는 거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암수 두 그루를 같이 심어야 이게 은행이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렇게 해서 식물도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뭐 나중에 꽃들마다 이런 전략이 다른 이유가 뭘까? 왜 어떤 꽃들은 그냥 한 꽃 안에 꽃 하나에 암술과 수술이 다 있고 어떤 식물들은 암수 내외를 이렇게 구별을 남녀 칠세 부동석을 막 실현하고 이럴까? 무슨 여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꽃 하나에 암술과 수술이 둘 다 있는 이런 꽃 뭐가 문제일까? 혹시 무슨 문제점 없을까? 편리하잖아. 암술 수술이 다 있어 지금 꽃 하나에서 그냥 수정이 그냥 자기들끼리 셀프로 다 이루어지면 끝. 얼마나 편리해. 꽃가루를 어디 날리는 힘을 그럴 필요 없이 버라 날라와라 내 꽃가루 좀 가져가다 오고 그럴 필요 없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아니 그렇게 눈치로 지금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얘기지. 왜 문제예요? 셀프가 왜 문제야? 근친상간이 된다는 얘기지. 동물이나 식물이나 근친교배 유전적으로 매우 심각한 잠적인 문제적인 밑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는 경우는 자기들끼리 자가 수분이 훨씬 잘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피해 보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같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암꽃과 수꽃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걸 조금 방지할 수 있고 심지어 두 식물이 서로 암과 수가 다르다면 그것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잽싸게 2분 안에 암수를 만드는 자, 암술은 아까 수술을 만들 때, 이제 꽃가루를 만들 때 한번 감수 분열을 한 다음에 몇 번의 체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꽃가루를 드디어 완성을 했잖아요. 암술은 처음에 감수 분열을 하면은 4개의 세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3개는 이미 그냥 버려. 하나만 살려두는 거예요. 동물의 경우와 비슷하게 난자 세포와 3개의 극세포로 하듯이 그 다음에 신기한 게 그 다음에 하나 남은 난자세포 비슷한 배우체 세포가 3번 체세포 분열을 해요. 체세포 분열 연속적으로 3번 하면 몇 개의 세포가 나오지? 2의 3승.
8개의 세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8개의 세포가 전부 다 반수체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C에서 배로 분화해서 수정을 하고서 새로운 식물 생명체로 탄생하는 건 그 중에 딱 한 세포는. 나머지 7개는 뭐 어쩌라고. 들러리. 그 들러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 그 들러리가 이런 그림으로, 저 맨 쪽에 있던 들러리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됩니다. 이 그림을 잘 주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가 남아서 3번을 반복해서 최세포 분열을 하면 8개의 세포가 나오잖아요. 그 8개의 세포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중앙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포, 이것을 극핵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의 특이점은 뭐냐면 핵이 2개야. 나 2개만 가지면 안 돼. 2개야. 그 다음에 실제로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배로 분할을 하는, 새로운 식물로 분할할 세포는 바로 여기는 중앙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중앙에 있는 요 난자세포, 에그셀, 요거 하나입니다. 그 옆에 있는 2개의 세포는 수행원 세포, 시너지 세포라고 해서 조세포라고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2개가 나중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거나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해주는 주인공은 얘 하나다라는 얘기죠. 저 위에 있는 나머지 3개의 세포, 엔타이파랄, 한국말로 반족, 파드가 다리가잖아. 반족 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들러리, 양분을 공급해 주거나 어쨌든 해서 여기서 중요한 조금 더 주목을 더 주목을 더 해줄 세포는 요 바로 중앙에 있는 요 극핵 세포. 왜? 핵이 2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난자 세포. 요 2개가 바로 중복 수정에 참여하는 세포입니다. 아까 정자 세포가 2개가 내려온다고 했죠. 저 꽃가루에서. 그 꽃가루, 2개가 내려온 꽃가루가 하나는 이 친구하고 수정을 하고, 하나는 이 친구하고 수정을 해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중앙에 있는 세포는 뭐가 되지? 3배체 세포가 되는 3배체. 3배체 세포를 어디다 쓰냐, 이거? 너는 이제 양분이다. 얘가 바로 양분으로, 엔도스펌이라고 해서, 배유세포라고 해서 자라나는 이 배. 얘는 이제 2배체가 되잖아요. 수정을 했으니까. 자라나는 배에 양분을 공급하거라 하는. 그러니까 2가지가. 그러니까 같은 수정을 해도 이 중앙에 있는 세포는 원래 이 세포가 2배체잖아요. 핵을 2개니까. 그래서 하나 더 수정해서 들어오면 3배체로서 얘가 제대로 발달해서 어떤 생명체가 된다는 건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너는 그냥 우리의 양분이다. 얘가 중요한. 이것이 바로 중복 수정을 수행을 하기 위한 이 암술 쪽에서의 준비 과정입니다. 8개의 세포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중앙에 있는 2개의 핵을 가진 극핵세포와 맨 아래쪽에 있는 난자세포 2개만이 각각의 정자와 합체를 해서 각각의 3배체와 2배체를 만들어낸다. 3배체 세포는 양분으로 전락한다. 끝. 그래서 오늘 좀 늦게 끝나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